아니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직접 국민들이 별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자국민 고용을 좀 독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으니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우디제이션이라는 의무 고용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을 네, 하나는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자국 물품을 써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우디 사람을 의무 채용해야 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우디 정부의 사업을 계약해서 이행을 하려면 전체 계약 금액의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5%였던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은 투입하는 자재의 일정 부분을 사우디 안의 물건으로. 아니 그럼 뭐 제조업도 별로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그런 걸 만족하기 위한 제조업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자국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무가 없으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면서 네. 사우디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하죠.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예. 사우디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봉사하느라고 한 300명 정도 외국인을 채용할 일이 있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10%였습니다. 사우디 사람을 30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제 시간에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사람도 점심 때면은 없어졌고, 그 뭐 3분의 2는 뭐 아예 보이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용은 됐지만 나타나지 않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안 오는 게 고마운 거예요? 방해가 되거든요. 방해가 되고 뭐 일은 안 하고 잔소리하고 뭐 기계 밑에 들어가서 자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우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편은 아닌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로할 의욕도 없고. 노동 의욕도 없고. 예. 지금 보면 사우디 인구가 사우디인이 1,900만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취업 인구가 380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20 몇 %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도 저는 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우디 취업 인구, 사우디 국민 취업 인구 중에 40%가 공무원입니다. 60%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요. 네네네. 60%면 400만에 60%면 240만, 200만에서 240만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1,150만인가 뭐 그렇게 이제 1,150만 정도 취업을 했지요. 근데 지금 외국인을 채용하면 그 최소한 10%를 사우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20%는 훨씬 넘었고 아마 30% 가깝지 않을까 전체 평균을 내면. 그런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사우디에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1,150만인데 그중에 가자 노동자들이 한 300만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 850만, 900만 정도가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들인데요. 네. 그 사우디제이션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90만이고요. 그 다음에 20%면 180만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우디 취업자 중에 민간 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이 240만이 넘질 않는데 네네네. 그 중에 10%면 90만, 20%면 180만이라면 네. 그걸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명 없는 거네요. 아예 그런데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숫자는 예. 사우디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사우디 통계.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사우디 통계청 자료를 확인을 하고 또 사우디 이제 신문에 이제 기사가 보도되면 네. 기사가 보도된 것만 보지 않고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저는. 통계적 숫자로. 네.
확인합니다. 다 통계적 숫자를 확인한 게 그렇고 그런데 사우디 인구가 1,900만 중에 380만이라고 하면 대개 4.8명 중에 1명 정도가 취업한 정도거든요. 수치적으로는. 네,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적지만 드러난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 한 5인 가족에서 한 사람이 돈을 버는 셈이죠. 네. 근데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식구의 한 절반 정도 뭐 절반 이상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는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85년생이에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37, 빈살만이. 37, 8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70%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그 취업자가 정말 취업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가 얼마나 한번 계산을 해보느라고 24세 미만의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50%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 40%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그 숫자는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안의 가족 대부분이 아이들이니까 아직 취업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저 한 5인 가족의 한 사람 정도가 취업을 한다고 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경제 인구에 유입될 만한 나이가 되면 취업률이 올라갈 것인가?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이제 사우디 가제트 신문에서 사우디 정부 통계를 인용해서 그 평균 급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보면 사우디에 취업한 사우디 민간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략 외국인 남자 근로자가 7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월급이 650달러, 한 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그룹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남성 취업자 사우디인일 경우에는 그거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사우디 사람은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사우디 사람은 싼 일은 안 하거든요. 허드렛 일은 안 하거든요. 귀찮고. 그러니까 3D 업종은 사우디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우디 국민을 고용하도록 해놓고 근데 모수가 원체 적으니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 3배는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낮잠도 주무셔주고. 그게 뭐 다 3배는 아니고 아마 대개 이제 그 의무 규정에 의해서 고용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는 안 주고요. 대개 한 200만 원 정도 선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88만 원이니까 거의 2배 반 정도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전부 사우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고 또 아주 저임금인데 그 사우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해서 과연 그 일을 대신 할 것이냐.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큰 게 있는데. 저는 과연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나와가지고 일을 안 하잖아요. 사우디 국민들은. 그 외국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해도 거의 그냥 자기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럼 그게 힘든 일이건 쉬운 일이건 더운 데서 하는 일이건 시원한 데서 하는 일이건 신경 안 쓰지 않을까요? 그냥 급여 더 많이 주는 데 가서 자기 이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누구나 그 일할 뭐 권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일을 하면서 왜 자아실현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우디 사람들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덜 하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 의욕이 없고 근로 태도도 그렇고요. 한동안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거기 이제 우버가 생겼고 또 카림이라고 이제 우버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젊은이들이 우버 운전하는 데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 의미 있는 변화라고들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게 그거 물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 험한 일하고 돈 받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사우디 청년들이 아주 자세를 바꿔서 태도를 아주 많이 이제 개선해서 취업 전선에 나선다고 해봐야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 달에 그저 8, 90만 원 받는 정도의
그저 아주 험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들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승차 공유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차 가지고 뭐 쉬엄쉬엄 네, 뭐 네, 한두 번 하는 네. 거고 혹시 거기는 우버도 막 이렇게 슈퍼카 가지고 막 우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일단은 근로의욕 자체가 없는 거. 그러면 전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낮에 뭐 해요? 그 사람이 사실 뭐 하는 일이 아, 거기 있어야 술도 건강한데. 없거든요. 그게 뭐 아라비 커피 마시고 뭐 대추 먹고 뭐 환담하고.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이 생겨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전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서요. 음. 뭐 결국은 그 여성이 운전을 못했고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결국 가장이 식구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학교를 보내주고 데려와야 되고 네네네네. 또 여성들이 장 보러 갈 때도 남성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우디 남성들이 바빴죠. 저희 인사담 어느 회사나 인사 담당자는 전부 사우디 사람이래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인사 책임자는 사우디 사람이래야 되는데 저희 인사 담당자가 하도 뭐 한 10시나 돼서 나왔다가 한 2, 3시 되면 없어져서 하루는 붙들어 놓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좀 도와주면 당신이 와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뭐 아이를 학교 데려다 이제 줘야 되니까 네. 차를 한 대 주고 기사를 하나 붙여주면 자기가 와서 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아니고 네. 회장님 아니고 인사 뭐 우리로 담당자. 말하자면 뭐 한 과장급. 과장 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차하고 기사. 그것을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저는 그때 이제 받은 느낌이 네가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자기가 과장급 직원이지만 나는 네. 사우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어디 사우디 돈 벌러 온 저기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나한테 뭐라 그래? 약간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낮에 뭐 애들도 태워다 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뭐 바쁘기도 하죠. 네. 할 일이. 지금은 뭐 여성이 운전을 시작을 했고 음. 여성이 2018년 6월부터 운전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우디 여성이 운전을 못하는 건 운전하지 못하는 데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여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여성 운전을 허용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그 면허 발급량을 굉장히 제한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거리에 눈에 띄기 시작한 거는 여성 운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씩은 늘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이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버스는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 지하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대중교통이 필요 없네. 기름이 싸니까. 뭐서 다. 이제는 운전하고. 비싸죠. 이제는 한 700원 넘어가니까. 네, 이제는 사람들도 차 끌고 가는 것보다 그냥 대중교통 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 달 월급이 88만 원인 사람들에게 그 기름 한 번 넣는데 뭐 한 4, 5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왜냐하면 그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저임금 노동자들 아닙니까? 출퇴근해야 일하러.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차는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굴러가는 것 같다고 해도 뭐 기름값이 싸니까 그런 걸 타고 다녔는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이 생겨서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어도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남성들이 바쁘긴 되게 바빴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에도 우리가 흔히들 뭐 어느 나라든 빈부격차가 있고 양극화 있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사우디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 그럼 더 심한 거예요. 그럼요. 외국인들 이제 국적 분포를 보면 되게 서남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 GDP가 낮은 국가 사람들이어서 그 인도 같은 인도 사람들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은데요. 1,350만 중에 인도가 한 250만이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임금인데도 자기 자국에서보다는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우디 내국인 중에서는 빈부격차는 어때요? 왕족이야 뭐 당연히 뭐 말할 건 없죠. 심하죠. 저희가 이제 그 일할 때 만났던 그 사우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아무래도 뭐 책임자급이다 보니까 사는 것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제가 어느 시청에 국장급 정도 되는
분하고 일을 하다가 그 집에 초대 받아서 갔던 일이 있었는데 네. 방이 한 뭐 10대 개 정도 되고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더라고요. 3층 집인데.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예.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격차가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인인데.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겐 또 뭐 보조금도 나올 거고 어디에 이름 이렇게 올려서 월급도 외국인 한 3배는 받을 거고. 뭐 그거 말고 딱히 뭐 보조금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각종 요금에 녹여 나와서 왔던 그런 지원금 빼고 나서는 특별히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넉넉할 수가 없죠.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출신 성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위에 있었어야 하는 거네요. 출발점부터.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양국화가 또 심한 거고. 그 부자는 뭐 거기는 부자라 그러면 적어도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100억 부자는 부자도 아니고. 아이, 그건 부자 아닙니다. 층 정도 되는. 아니 근데 그 중간이 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있으면 몇백억 이상이고 예. 없으면 뭐 아주 어렵고 그렇죠. 없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네, 사는 사람이. 그래서 뭐 그 아주 유명한 부자 왕자가 walid bin 탈랄 왕자라고 그 예. 킹덤 홀딩스의 체어맨으로 있던 네. 그 왕자가 있는데 뭐 한 번은 가난한 사우디 국민들을 위해서 네. 택시 1000대를 나눠준 일이 있었어요. 오. 그게 기아차였었는데 그때 예, 예. 기아 택시를 수입해서 나눠줘서 그 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나눠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자기 재산 일부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그렇죠. 네. 택시 1000대. 네. 대단합니다. 뭐 택시 예. 1000대 모아놓고 사진 찍은 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쫙 펼쳐놓고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뭐 왕족이라고 해야 될까? 아예 그냥 있는 집안 사람들. 왕족이었죠. 그냥 네. 왕족 다. 그 사람이 walid bin 탈랄이니까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국왕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지금 살만 왕세자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왕정 국가다 보니까 또 네네. 그 정도 빈부격차는 뭐 빈부격차라고 그 안에서 뭐 그것도 문제 제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양극화가 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쓰지도 않을 거고. 뭐 쓰면 싫어하죠. 싫어하고 그냥 가만두고 보질 않으니까. 그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급 직원도 네. 외국인 뭐 현지 법인장이라든지 임원들한테도 뭐 이렇게 거의 하대하듯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아주 일상화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차별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까마라는 게 나오는데 예. 거주 허가증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회사와 직급이 나오고 국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국적, 소속 회사, 직위, 종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소속 회사나 직위나 국적이 같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작은 회사, 그다음에 회사에선 하위 직급은 대개 이제 그 서남아시아 쪽 국민들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상위 직급이나 뭐 경영층이나 아니면 전문가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서구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기 직급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하고 국가에 따라 차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직급도 높고 소득도 많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쪽에서 온 뭐 인도 파키스탄이 가장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소득도 낮고 직급도 낮고 국가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 직급이나 소득이나 국적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우디에서는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딱 보면 어느 나라 네. 사람이고 어디서 무슨 일 할 것 같은데 다 나오는 거네요. 그냥 딱 보면 알죠. 그냥 딱 보면 다 나온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뭐 저는 뭐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1등, 2등, 3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예. 1등 시민은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 그리고 뭐 서구 열강 뭐 이렇게 이제 1등 국민으로 보고 뭐 이제 서남아시아 국민들을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보지요. 저희가 중간 어디쯤 있는데 중간 어디치고는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오.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느끼기로는 2009년에 이제 저희가 그 아부다비에 원전을 수주했거든요. 예. 그때 그 우리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저는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였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사우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근면성실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간 돈으로 부지런히 부를 일구어서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K-팝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에 대한 인상이 좋기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한테서 돈 벌어 갔는데 좀 사네 이제 이런 좀 깔보는 그러면서 좀 대견해 한다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호감이 네네네. 우리보다 잘나서 호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집 와서 새빵살이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참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이제 좀 사네. 이제 이런 기특함 같은 감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009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했던 게 그 어떤 그 지도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사 결정하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쇼킹한 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저 정도까지였었나? 뭐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80년대인가 90년대 저희 삼촌들도 네네. 사우디 나가서 네네. 일하고 오시고 그때 이제 건설 노동자들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우리 집 와서 머슴살이 하던 철수가 가서 집을 마련했대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 나라에서 봤을 때는. 세대나 계층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호감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저 오래된 나이 든 분들은 지독하게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아주 뭐 그 여름에 사우디는 여름에 더울 때 50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서 머리부터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고 낮에 더워서 못하니까 밤에 횃불 켜서 일을 했다거든요. 네. 그런 일은 사우디 역사에 없었답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K컬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보다 조금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삼성이 이제 또 굉장히 영향이 크죠. 또 뭐 한국 얘기하면 삼성폰 이제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어떤 그 중심 이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의사결정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술 수준이 상당히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